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전통의 가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국어 11쪽에 나오는 시조 한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국어 책을 준비하시고 생활국어 11쪽을 펼쳐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1학년, 2학년 때 시조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시조 장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본 후 시조 작품 한 편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는 고려 마렵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시가 장르입니다. 시조는 시가 장르 중 유일한 정형시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그 형식을 살펴보면 시조는 3장의 형식, 즉 세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3장 형식이라고 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한 장은 사음보의 운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죠. 자, 이 세 가지가 시조의 고정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개의 형식을 갖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조의 내용에서 유교적 충의사상, 자연의 삶, 남녀의 사랑 이러한 주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인 평시조가 있죠. 자, 이 평시조는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형이 변형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종류들이 나타나는데요. 어시조, 사설시조, 연시조와 같은 형태의 시조들이 나타납니다. 어시조는 평시조의 초장, 중장 중 어느 한 구를 길게 늘어뜨린 시조를 말하고요. 사설시조는 3장 중 2구 이상이 평시조보다 훨씬 길어진 시조를 말합니다. 연시조는 내용상으로 연결된 2수 이상의 시조를 나열해서 그것을 전체 한 편의 작품을 이루는 것이죠. 연시조는 평시조가 여러 개 나열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조의 종류는 조선 전기에는 주로 평시조만 지어지다가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시조가 길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조는 다양한 작가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 전기의 시조는 주로 왕족이나 양반들이 지었고 그들이 향유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기생들도 시조를 짓고 향유하게 되죠. 자,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시조의 작가층은 매우 확대됩니다. 양반이나 왕족 말고도 일반 농민, 부녀자까지도 시조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시조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일반 평민에서 임금까지 다양한 계층이 부르는 국민문학의 대표적 장르가 되었으며 국민문학으로서 현재까지 시조는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공부할 생활국어 11쪽의 시조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시조는 조선시대 초작품인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자, 작품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작가 성산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자, 성산문은 조선 세종 때의 학자로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사육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산문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폐위된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가 실패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자, 이때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조입니다. 자, 이렇게 절개를 지키다 죽어간 성산문의 마음을 시조에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국어 11쪽의 시조를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자, 시조는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는 정형시라고 했습니다. 자, 운율이 두드러지는 장르이므로 여러분 율격을 살려서 한번 같이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고 날째 독야청청하리라. 자, 여러분 잘 낭송해 보았나요?
자, 그러면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 처해 있죠. 자, 그렇다면 시적 화자는 죽음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네, 변함없는 마음을 굳게 표현하고 이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네, 잘 찾았습니다. 락락장송, 백설, 독야청정과 같은 상징적 시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조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죠. 네, 죽어서 너는 무엇이 될 거니? 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 여러분 낙락장송이 뭔지 아나요? 자, 낙락장송은 소나무인데요. 네, 소나무의 가지가 길게 늘어진 오래된 소나무를 말합니다. 즉 오래 살아서 가지가 길게 늘어진 소나무를 말하죠. 자, 소나무는 전통적으로 변함없음을 뜻하는 그런 소재로 많이 사용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낙락장송은 바로 오래도록 변하지 않겠다. 단종에 대한 마음을 오래도록 변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시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장 볼까요? 백설이 만건곤할제. 자, 여기서의 백설은 깨끗한 눈, 하얀 눈이 아니고요. 백설은 차가움의 이미지로서 당시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가 집권한 어려운 현실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나요? 네, 소나무처럼 홀로, 독야청정, 홀로라도 청정, 푸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나요? 그렇죠. 단종에 대한 절개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굳은 마음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시적 화자가 드러내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상징적 시어, 낙락장송, 백설, 독야청정과 같은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산문의 시조 한 편을 감상해 보았는데 조선시대 학자인 성산문은 자신의 굳은 절개를 죽어서라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것에서 여러분은 이 고전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나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절개와 의리를 지켜야 할 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자, 이러한 생각들을 수업 시간에 만나서 친구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